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얼마 전까지 저희 아들과 함께 지냈어요. 저희 아들은 올해 33살이 되었거든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3살에 했습니다. 그땐 그게 빨리 하는 것인 줄도 몰랐어요. 주변에서 하도 성화여서 따라야만 했거든요.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 그런지 제 인생의 이정표가 제 주변 친구들보다 늘 앞당겨져야만 했고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9에 저를 낳으셨고 아버지는 그때 이미 40 중반이셨어요. 칠순잔치 전에 시집가라 그러셔서 남들은 저보고 일찍 결혼했다고 하지만 저희 집 분위기는 더 서두르라고 난리였었죠.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늘 덤이었어요. 옷이며 신발까지도 항상 낡은 것만 썼었고 결혼하라고 소개해 주신 총각마저도 저보다 11살이나 많은 늙은 남자였으니까요. 그때 작은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차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1살이 많든 11살이 많든 나중에 같이 살다 보면 다 아들 같다며. 처음에만 그렇지 몇 년 지나면 똑같다면서. 저보고 나이 차이 나는 건 잊어도 된다 했지만 11살 차이가 있는다고 잊히겠나요? 다행히 이혼했다던가 아이가 있다던가 그러지는 않는다고 총각이 맞다면서. 식당 운영하는 집이라 거기로 시집가면 배고플 일은 없을 거라며 웃는 겁니다. 일단 한번 만나라도 보라면서 이쁘게 차려입고 콧구멍에 바람도 쏘일 겸 올라갔다 오라며 옆에서 저희 작은 언니가 밤새도록 제 옆에서 바람을 넣었어요. 그 남자가 아귀찜 식당을 운영한다고 들었거든요. 원래 태어난 고향은 군산이었고 몇 년 전에 가족들이 다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새로 아귀찜 식당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23살의 나이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날부터 시댁에 들어가 지냈습니다. 시댁에서는 거의 잠만 자며 지냈었고 식당에서 지내며 일을 도왔어요. 처음엔 식당 일이 처음이라 고생스럽긴 했는데 어린 나이에 시집가 그런지 시댁 가족들이 저에게 잘 대해주셨어요. 친정에 있는 가족들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으니 저도 더 의욕이 생겼고 그래서 더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시간이 더 흘러서 그때부터는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당 운영하는 일은 저와 남편이 주로 맡아서 하게 되었고요. 시부모님은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렇게 거진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가게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터는 저도 슬슬 남편에게 주방일을 배우면서 아귀찜 만드는 법을 알게 되었고요. 어머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서 그때부턴 저도 주방일을 많이 도왔어요. 아버님은 가게 홀에서 손주를 봐주셨고요. 둘째 가져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해봤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생기지 않더군요.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식당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 그런 것 같다고. 몸 편히 마음 편히 지내야 남들처럼 아이도 생기고 그러는 건데 이게 다 식당 일이 힘들어 그런 거라며 아버님은 식당을 괜히 차린 것 같다고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손주에 대한 애착이 정말 남다르셨습니다. 절대로 식당 일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손주는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버님이 저러시니 어쩔 도리가 없었고 식당을 운영한다는 게 하나부터 10까지 온통 신경 써야 하는 일들 뿐이어서 아버님은 식당 차린 게 후회되신다고 했습니다. 그 식당을 저희 남편이 물려받았고 저도 시집와서 식당에서만 있다 보니 아버님은 그런 저의 모습이 안쓰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는 절대 식당 일은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공부를 시켜야 한다며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은 서울에 있는 적당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거기 졸업해서 적당한 규모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양복 입고 첫 출근하는 아들 모습 보며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참 많이 났었네요. 큰 고비 하나 잘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식 결혼하는 것만 보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희 아들이 29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고 싶다며 어떤 아가씨를 데려왔고, 그게 저와 며느리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식당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아들이 무조건 밖에서 봐야 한다며 난리를 쳐서 하루는 가게를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오후 늦게 아들과 함께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아들과 동갑이라고 했고 직장 생활을 하다 만났다고 하면서 연애한 지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표정이 좀 차갑긴 했어요. 저는 혹시나 며느리들 아가씨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가 걱정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그 표정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바뀌는 게 전혀 없더군요. 늘 차가웠네요. 식당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결혼하고 1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야 저희가 운영하는 식당에 며느리가 왔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불러서 온 거였어요. 남편이 아들에게 엄청 뭐라 했거든요.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저희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오는 걸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번에 한 번은 며느리가 식당에 들어와 주방 근처로 슬금슬금 오는데 생선 비린내가 싫다며 코를 틀어막더군요.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주방에 있던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고요. 처음엔 그 모습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마음 비우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지내도 충분했으니까요. 근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서는 식당을 운영할 수도 없었고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더군요. 그때 제 나이는 54살이었고 남편이 이제 막 60 중반이 되던 나이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아들이 바빠졌어요. 평생 식당 근처에도 오지 않더니 장례식 이후에는 거의 매일 같이 오더군요. 와서 식당 일을 도와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다가 가는 겁니다. 원래 저는 가게를 정리할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돈으로 남편 고향인 군산에 내려가 얼마 정도 지내볼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다 좋으면 거기서 쭉 지내보려고 했었죠. 남편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 그러더군요. 엄마, 이거 우리 식당 말이에요. 어차피 엄마 혼자서 운영하시기도 쉽지 않고 가게 내놓으려고 하니 돈도 얼마 못 받고 그냥 제가 식당 이어받아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식당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고 평소에 주방 근처에도 와보지 않던 네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식당을 운영하겠냐고. 지금 다니는 회사 열심히 다니라고 했죠. 근데 다음날 이번에는 며느리까지 함께 와서는 둘이서 식당 운영을 해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 너희들이 그리 원하면 당장 내일부터 아귀찜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라고 내가 열심히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때 며느리가 옆에서 손사래를 치면서 아귀찜 말고 다른 음식을 할 생각이라고 요즘 사람들이 배달로 자주 시켜 먹는 떡볶이집을 본격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정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네요. 죽겠다고 없는 돈 쥐어짜서 공부 가르쳐놨더니 결국에는 식당 일을 하겠다고 저리 달려들고, 게다가 집안 대대로 해오던 아귀찜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떡볶이를 팔겠다고 저러니 기가 차고 속이 뒤집혀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근데 자식들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남편이라도 있으면 옆에서 호통이라도 치면서 절대 못한다고 말렸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고요. 저희 아들은 말도 없이 회사에 사표를 쓰더니 다음날부터 가게로 들어와 정리를 시작했고요. 자기들 신혼집까지 정리해버리고는 그 보증금으로 식당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 말릴 방법도 없었네요. 결국에는 아귀찜 간판을 내리게 되었고 떡볶이 간판을 올라갔습니다. 제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몇 번 해봤는데 그때마다 며느리가 집에 들어가시라며 막더군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았네요. 아무리 세상 천지에 식당이 많다고 해도 식당 일이 그리 만만하진 않죠. 언뜻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많이 힘든 것 같았어요. 손님도 없고 배달 주문도 없다고 하더군요. 얼마 지났을 때였는데 며느리가 퇴근하자마자 저에게 오더니 식당 주방 일을 좀 해볼 수 있겠냐면서 가게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고 저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땐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떡볶이는 잘 모르지만 뭐가 되었든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했죠. 며느리는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짧게 말하더니 곧장 자기 방으로 돌아가 버렸고요. 그렇게 다음날 며느리와 함께 밖으로 나갔는데 식당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태어나 처음 와보는 건물의 가게에 게다가 그 식당 간판에는 아귀찜이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여기가 대체 어디냐고, 누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나를 여기로 데려왔냐고, 너희들이 가게를 옮긴 거냐 물었더니 며느리가 저를 흘끔 보더니 아는 지인의 식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일하던 주방 보조 자리가 비어서 급하게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면서 월급도 나름 괜찮게 주는 것 같고 어머님이 오랫동안 하던 음식이 아귀찜이고 며느리 딴에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했는지 저보고 거기서 일을 하라고 저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생활비 조금만 보태달라고, 지금 하는 떡볶이 가게가 너무 어려워서 가게 관리비 낼 돈도 없어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들하고 이미 이야기를 다 해봤다고 그때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동안 주방에서 아귀찜 하신 게 어찌 보면 그것도 기술인데 집에만 계시기 너무 아깝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 떡볶이집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만이라도 잠시만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 며느리 네가 나를 이 가게에 취직시킨 거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옆에서 어머님 아직 젊으시지 않냐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기엔 아깝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가보는 식당 문 앞에 서서 옆에서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할 말은 수천 수만 마디인데 너무 기가 차서 말문이 막혀 아무 소리도 안 나오더군요. 더 말에 무슨 소용일까 싶었고요. 그 식당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아직 집에 있길래 잠깐 거실로 나와보라고 하고는 아들이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뺨을 올려버렸어요. 뒤에서 보고 있던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들이 깜짝 놀라 멍하니 저만 보고 있길래 당장 집 정리해서 군산으로 내려갈 테니 너희들이 살 집은 알아서 구해보라고 했고요. 식당 운영하는 건 최소 월세는 받아야겠으니 매달 200만 원씩 내 통장으로 보내라고, 3개월 이상 밀리면 가게도 빼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날 바로 부동산에 집 내놓고 군산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해 집 좀 구해달라 부탁해놨습니다. 그리고는 집 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짐 싸서 바로 내려갔어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가 내려왔고 무릎까지 꿇어가며 죄송하다고 비는데 며느리가 펑펑 울며 용서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애들이 신혼집 팔아서 리모델링 하는 데 썼다는 비용은 제가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가게는 정리해버렸어요. 제가 오라가라 한 적도 없는데 언제부턴가 애들도 군산으로 내려와 지내더군요. 저와 같이 지내진 않고요. 저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 하길래 그냥 제 지인 소개해줬어요.
그 가게에서 아기 손질부터 배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집 손자라고 하면 주변에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네요. 처음엔 애들 어찌 지내나 들여다보기도 했는데 요즘은 완전히 신경 끄고 저는 근처 이웃들 만나며 지내고 있어요. 애들이 제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제 자식 걱정은 그만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슴 깊이 새겼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저만을 위해서 지내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